선거가 다가오면서 여야의 강원도지사 후보자 윤곽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원창묵 전 원주시장은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 대형 산불이 연중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최신 과학기술이 다양하게 적용돼 산불 진화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태백 시민들이 풍력발전단지 사업에 투자해 만족할 만한 수익을 거뒀습니다. 태백시는 주민 투자를 늘릴 계획입니다. 과수 화상병이 수년째 도내에서 발생해 과수원들이 연이어 문을 닫고 있습니다. 강원도가 사전 방제 예측 시스템을 개발해 예방 효과가 기대됩니다.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지사 선거 단독 예비 후보였던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사실상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광재 의원 차출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반면 국민의힘 주자는 김진태, 황상무 2명으로 압축되면서 최종 후보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허주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지사 공천 신청 마지막 날. 단독 예비 후보였던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예상을 깨고 후보 공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SNS를 통해 돌연 입장문을 내고 사실상 도지사 선거 불출마로 방향을 급선회했습니다. 지지율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대표 주자로 지방선거를 치렀을 때 그게 과연 당에 옳은 일인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이 돼서 시작된 거라고 보시면 되고. 원 전 시장은 이광재 국회의원 전략공천을 위한 당 차원의 결정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 험지가 된 강원도에서 이광재 의원 차출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변수는 이 의원이 도지사 선거 출마를 위해 또 국회의원직을 내려놓느냐입니다. 2010년 도지사직을 전후로 한 2번의 사퇴에 이어 이번까지 사퇴하면 3번째 보궐선거 요인을 제공하는 셈이어서 이 의원은 물론 당 차원에서도 고민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과는 달리 대선을 승리한 국민의힘은 후보군이 명확해졌습니다. 김진태 전 국회의원과 황상무 전 KBS 앵커가 공천 신청을 하면서 후보가 2명으로 압축됐습니다. 5일 동안 경선 선거운동을 거쳐 23일 최종 후보를 발표합니다. 경선 방식은 책임당원 50%, 여론조사 50%입니다. 소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요. 또 한번 마음 먹은 것은 끝까지 추진하는 강력한 추진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거침없이 정의롭게 할 생각입니다. 기업 경영자로서의 경험 그리고 또 당선인과 국정 철학을 깊이 공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다른 어떤 후보보다 살맛나는 세상, 역동의 강원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이달 말까지 강원도지사 후보를 확정할 예정입니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인 도지사 자리를 놓고 어떤 후보가 승산이 있을지 양당의 옥석 가리기가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주입니다. 동해안 산불 발생 한 달을 맞아 MBC 강원 영동이 마련한 기획보도 4번째 순서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와 함께 연중 대형 산불이 발생할 우려가 커지면서 과학적인 대응 기법이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습니다. 산불 발생 1시간 만에 확산 방향과 속도를 예측하는가 하면 항공사진을 찍어 산불 위험 정도를 미리 예측하는 등 산불 진화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지난 4일 경북 울진에서 산불이 발생하자 국립산림과학원은 즉시 산불 예측 프로그램을 가동했습니다. 그 결과 6시간 뒤엔 최초 발화지에서 직선거리로 12km쯤 떨어져 있는 울진 원전까지 산불이 도달할 거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이후 예측 프로그램과 실제 산불이 진행된 상황을 비교해 정확도를 분석한 결과 87% 이상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이 시작과 동시에 확산 예측 결과 6시간 이후에는 원전까지 도달한다는 예측 결과를 저희가 뽑아냈었어요. 그러니까 헬기를 이제 집중 배치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원전까지 오는 불길을 막게 됐었던 거죠. 헬기가 뜰 수 없는 야간에는 산불이 실제 어느 방향으로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는지는 열화상 촬영 장치를 장착한 드론을 띄워 관찰합니다. 실제로 이번 동해안 산불 현장에서 이 장비를 활용해 울진 원전과 삼척 LNG 기지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삼척 LNG 기지 쪽으로 지금 이제 확산되고 있는지를 이제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이제 축적이 되어져서 산불 상황도로 표현이 되고
그게 이제 주간에 일출과 동시에 헬리콥터가 투입이 될 때 이걸 가지고 포털 사이트에서 쉽게 볼 수 있는 항공사진을 통해 산림이나 산과 인접한 주택이나 건물들의 위험도를 자동으로 분석해주는 프로그램도 세계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연구진에게 강원도 강릉의 한 지점을 알려줬더니 항공사진을 통해 산불에 취약한 건물을 수치화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전 세계 최초로 저희가 좀 시도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사람이 많이 사는 곳, 그리고 산불 피해 위험이 높은 곳에서 우리가 좀 더 많이 활용이 된다면 산불 방지 정책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산불 취약지 연구는 숲 가꾸기 방식에도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불에 잘 타는 낙엽이나 나뭇가지를 제거하고 나무 사이 간격을 조절하는 것은 대형 산불 예방에 필수입니다. 이 때문에 산림 현장에선 드론 영상을 찍어 산불 취약지를 찾아낸 뒤 3차원 시뮬레이션을 거쳐 실제 숲 가꾸기를 어떻게 진행할지를 결정합니다. 어느 정도가 지났을 때 그 불의 세기가 강해지는지, 어느 풍속일 때 강해지는지 이런 실험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뮬레이션 안에다가 접목하는 이러한 디지털 트윈 체계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갈수록 빈번해지고 피해가 커지는 대형 산불 대처에 과학기술이 주도적인 역할을 해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강원도 전역에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강원 산지와 정선 평지에는 강풍주의보가, 동해안 6개 지역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표됐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강원 산지와 정선 평지에 내일 새벽까지 순간풍속 25m 내외, 그 밖의 지역에도 15m 이상의 돌풍이 부는 곳이 있다고 예보했습니다. 바람은 내일 낮 한때 일시적으로 약해졌다가 저녁부터 다시 강해져 오는 일요일까지 산지와 동해안을 중심으로 매우 강한 바람이 지속되겠습니다. 산림청의 산불 위험 정보에 따르면 고성군을 제외한 동해안 5개 시군의 산불 위험은 매우 높은 단계입니다. 도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오늘도 7,000명 가까이 나오며 누적 확진자가 40만 명에 근접했습니다. 오후 6시까지 신규 확진자는 춘천 1,689명, 원주 1,603명, 강릉 808명, 동해 375명, 속초 339명, 삼척 166명이며 누적 확진자 수는 39만 7,857명입니다. 중환자병상 가동률은 75%까지 떨어져 춘천과 원주, 강릉에 모두 16개 병상이 남아 있습니다. 태백 지역 주민들이 풍력발전단지 개발 사업에 참여해 지난해 은행 이자를 웃도는 수익을 거뒀습니다. 태백시는 이 같은 주민 참여형 풍력발전단지 개발을 늘려 복지 혜택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해발 1,100m의 태백시 가덕산 정상, 높이 117m의 풍력발전기 12대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육상 풍력발전단지 가운데 국내 최초의 주민 참여형 투자 방식으로 만들어진 풍력 발전단지입니다. 발전단지에 투자한 원동 마을 주민과 태백 시민은 250여 명, 모두 17억 원을 예치한 뒤 지난해 한 해 동안 5% 안팎의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국적한 이제 편이죠. 다른데 이제 그 예금을 예치하는 것보다는 이쪽에 투자하는 게 좀 낫다라 하는 의견이 좀 많습니다. 발전소 개발에 함께 투자한 태백시도 최근 첫 배당금 수익 3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태백시는 주민 이익공유제 조례를 만들어 수익금을 장학사업 등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학업을 하고자 하지만 여건이 허락되지 않는 학생들에 대한 이제 장학사업, 그리고 태백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공부하는 학생들을 위한 그런 이제 주거지원 사업, 그런 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현재 태백 지역에 예정되어 있거나 실제 추진되고 있는 풍력발전단지는 가덕산 2, 3단계 사업을 포함해 모두 10여 곳, 태백시는 이들 사업 중 일부를 가덕산 풍력발전단지와 같은 주민 참여 개발 방식으로 조성할 방침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경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이 공유형 풍력발전단지가 침체된 폐강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과일의 구제역이라 불리는 과수 화상병이 2018년 도내 첫 발생 이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나무 한 그루만 걸려도 과수원 전체를 폐원해 추가 확산을 막아왔는데요.
감염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때 방지할 수 있는 예측 시스템이 농가에 보급됩니다. 조성식 기자입니다. 원주의 한 사과 농장. 푸르러야 할 나뭇잎은 바싹 말랐고 막 달린 사과들도 모두 누렇게 변했습니다. 과수의 구제역으로 알려진 법정 금지병, 과수 화상병에 감염된 나무입니다. 벌과 사람은 물론 가위 같은 도구로도 쉽게 전염이 가능하고 확산 속도가 워낙 빨라 한 그루라도 걸리면 인근 100m 내 나무는 모두 매몰해야 합니다. 심지어 3년 동안은 같은 땅에 과수나무를 다시 심을 수도 없어 농가에겐 큰 두려움이 아닐 수 없습니다. 부담감이 상당히 크죠. 이게 저희가 농장이 이 직장인데 직장이 떨어져 나가는 거나 똑같잖아요. 민연식 고생해서 키우다가 3년 있다가 또 다시 심는다는 거는 그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이 과수화상병은 한 번 걸리면 치료제가 없습니다. 그만큼 사전 방제가 중요한 상황입니다. 특히 사전 방제도 과수나무의 꽃이 개화하기 전과 후, 만개한 뒤까지 적절한 시기에 맞춰 약을 뿌리면 90% 이상의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농촌진흥청의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강원도는 이를 토대로 원주와 영월, 평창 등 과수화상병 발생 지역에 방제 예측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과수원 주변의 기후를 측정해 감염 위험도와 화상병 증상 발현 시기를 정확히 예측하고 이를 농가에 전달해 알맞은 시기에 방제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전략입니다. 지역에 따라 기후 조건이 다른 만큼 좀 더 정교한 예측과 대응이 가능하다는 계산입니다. 고정적으로밖에 없었거든요, 지침이. 그렇지만 정밀 예측 시스템을 활용했을 때면 지역마다 농가마다 조금씩 그 적기에 칠 수 있는 날짜가 다릅니다. 그것을 다르게 칠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2018년 평창에서 도내 처음으로 과수화상병이 확인됐고 지난해까지 원주와 영월, 평창 지역 8.8헥타르의 과수원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발생 후 확산을 막던 방식에서 이제 사전 예방으로 전환을 꾀하기 시작된 겁니다. 강원도는 올해 예방 효과가 확인되면 발생하지 않은 지역까지 과수화상병 예측 시스템을 확대 보급한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성식입니다. 강원도는 동해안 산불 피해 소상공인들을 위해 금융과 마케팅 분야에서 특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특별 금융 지원으로 기업당 5천만 원까지 융자 지원하고 2년간 2% 이자를 도내에서 2차 보전합니다. 또한 강원신용보증재단은 피해 사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공인에게 최대 2억 원의 융자를 받을 수 있는 보증서를 발행합니다. 아울러 강원도는 소상공인들의 판로 확대와 매출 증대를 위해 라이브 커머스를 오는 20일부터 2차례 진행합니다. 속초항을 모항으로 국제항로를 운영하려던 한창 강원호가 매각돼 속초항에서 철수합니다. 한창 해운이 매입한 17,500톤급 카페리 선박 한창 강원호는 2019년 9월 중국, 러시아, 일본을 잇는 북방항로 재개를 목표로 속초항에 입항했지만 코로나19 장기화로 한 번도 운항하지 못했고 높은 수리비 부담 등으로 외항 정기 여객 면허를 자진 반납한 뒤 결국 매각됐습니다. 속초시는 국제 해운업계 호황 속에 속초항 취항을 희망하는 움직임을 주시하고 선박을 확보한 업체를 우선으로 협상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GS 동해전력 협약 사업에 따른 동해시의 공유재산 관리 문제와 관련해 의혹을 제기한 동해시의회 이창수 의원에 대해 동해 지역 건설업체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건설업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창수 의원이 제기한 추암 대게타운 준공 이후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공사 금액 증가와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의혹 등과 관련해 해당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해당 업체는 공사 금액 증가의 경우 설계 변경과 더불어 대게타운 운영을 위한 설비가 추가 반영된 것이며 일감 몰아주기가 아닌 최저가 입찰에 의한 공사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이창수 의원은 시의원으로서 동해 시정을 비판한 것이지 특정 업체를 거론한 적은 없으며 고소 의사를 밝힌 데 대해 안타깝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쯤 삼척시 근덕면 초곡리 해수처리시설에서 하수처리시설에서 오물이 배출돼 인근 바다로 흘러들어가면서 채취 작업을 앞둔 미역 어장이 오염되는 등 주민들이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운영 대행사 측은 하수처리 과정에서 여과를 마친 물만 바다로 방류해 왔는데 청소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해 오물과 슬러지가 함께 방출됐고 확인 즉시 방출을 중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삼척시는 오물과 하수 침전물이 섞인 방류수 1리톤가량이 바다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준설차를 동원해 수거 작업을 벌이는 한편 운영 대행사 측에 대한 행정 조치 여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도내 18개 시군 가운데 양양 지역에만 유일하게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의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의 방역 의료 체계 개편에 따라 도내에서도 오는 11일부터 일반 병의원에서만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양 지역에선 신속 항원 검사를 하는 병원이 없어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주민들은 약국이나 편의점 등에서 진단키트를 직접 구입해 검사한 뒤 양성일 경우에만 보건소에서 PCR 검사를 받아야 하는 형편이어서 불편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척시와 삼표시멘트가 지역사회 공원 확대를 위한 기금 조성 협약을 맺었습니다. 삼척시와 삼표시멘트는 오늘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지역사회 공원을 늘리기 위한 자발적 기금 조성 협약을 맺고 오는 14일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삼척기금관리위원회를 출범할 계획입니다. 올해 기금 조성 규모는 지난해 시멘트 생산량을 기준으로 톤당 500원씩 책정돼 모두 37억 원이며 전년 생산량에 따라 연간 기금액이 결정됩니다. 출연 기금은 업체와 지역의 상생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 개선 등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태백시가 장애인 일자리 제공을 위해 장애인 고용 촉진 장려금을 지원합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주가 경증 장애인을 고용하면 월 45만 원, 중증 장애인은 월 80만 원의 인건비를 지원합니다. 장애인 근로자는 월 16일 이상 60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고 사업주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장려금을 지원받습니다. 희망 사업자는 오는 18일부터 29일까지 구비 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됩니다. 강원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